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민경협의 박경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업을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아직은 전업은 아니죠. 자리 깔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시기로 결정하고 오늘 중요한 예언을 하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앞에 산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산통이 없네요. 그거 없이 하는 또 새로운 기법. 그러니까 저쪽에 천공이 지금 후루꾸라서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 경공이 오셨습니다. 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러 오셨다. 뭐 예언이라기보다 예측이죠. 네, 근데 뭐 그 예언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래도 총선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은 네. 투표율과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추이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네. 1차적으로는 이제 투표율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진보 개혁 세력에 유리하고 민주진보 쪽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또 저 극우 세력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아마 이제 관행적으로 예.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아마 이게 아직까지는 유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특히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예, 반윤 정서가 워낙 강하고 그렇죠.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민주개혁 진영에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투표율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역대 투표율을 보게 되면 18대 때는 46.1%. 네. 이때는 약간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2008년도 그해 이제 대선이 있어서 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뭐 한 3, 4개월이 지나자마자 치르는 선거라서 사실 그 패배에 대한 저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정치적 이슈도 없어서 그래서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46점 아마 역대 가장 최저 투표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엔 그때 당시에 국힘 계열 뭐 한나라당 뭐 153석 거기에다가 좀 애매한 당 자유선진당. 이것도 뭐 저쪽이라고 그렇죠. 해야죠. 여기 한 18석 해가지고 압도적이었죠. 참패했다고 봐요. 참패죠. 대패였죠. 완전. 그리고 19대 때는 이때는 이제 의원 정수가 299명이었고 비례대표가 54석이었어요. 이 19대 때는 투표율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2012년입니까? 그렇죠. 2012년이죠. 2012년 대선 앞두고입니다. 네네. 이때 54.2% 투표율이 이때도 의원 정수는 299명에 비례의석 대표는 54석. 이때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가 이제 아마 그 열린우리당에서 뭐 좀 저기 하면서 이름이 뭐 대통합신당인가만 뭐 그랬을 겁니다. 열린우리당 뭐 이런 과정이었을 텐데 그래서 127석 대 152석. 이때도 졌죠. 이때도 졌는데 이때 통합민주당이라고 이제 옛날 그 구민주당, 열린우리당 가장 전에 거기 한 13석이 있어서 요걸 더하면 그래도 한 140석 정도. 그래서 완패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20대 때 되면 의원 정수가 이제 300석에다가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이때 이제 투표율이 58%, 한 3.8% 정도가 올라갔죠. 이때 이 소위 말하면 국힘 계열하고 민주당 보게 되면 민주당이 123석, 한석 조금 더 앞섰다. 딱 한 석 앞서가지고 국회의장을 이쪽으로 차지할 수 있었죠. 요때 그래도 어쨌든 안철수의 국민의당 요때만 해도 얘가 아직 그렇죠. 약간 정신이 좀 덜 나갈 때. 아직 덜 나갈 때. 완전히 넉 나가기 전에. 그래서 국민의당이 한 38석 정도 있어서 사실상 이 38석을 더하면 그래도 한 민주진영의 160. 승리.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19대, 20대 들어가면서 이제 정치 지형들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비등비등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 이전에는 항상 국힘 계열이 우세했다. 원내 다수석이었죠. 그리고 21대 300석이었습니다. 역시 정수는 그때 이제 비례대표 47석. 이때 처음으로 연동형이 이제 캡시온 연동형이 들어선 거죠. 요때 180석. 180석. 네, 103석. 저 여기다 정의당 6석 더하면 압승. 186석. 압승이죠. 압승이었죠. 이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잘 안 되고 개혁을 잘 추진하지 못하자 국민들이 질타를 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의석이 모자라서 우리가 국회를 차지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니까 국민들이 밀어줬죠.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번 화끈하게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해서 밀어준 선거라고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투표율도 역대 20년 이래 가장 높은 66.2%를 기록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를 좀 잘 관리를 좀 했던 측면도 있었죠. 이래서 이제 소위 180석이라는 했는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정치 이슈가 많고 민심 위반이 아주 심각해서 중간평가 및 탄핵의 성격이 강해서 투표율을 60대 초중반 대략 65% 정도 65%? 예. 요 정도까지도 전망을 좀 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있다. 최저가 65? 예, 60%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 최대치 한 70까지도? 68% 정도까지만 68. 돼도 네. 상당히 좀 압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8%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거의 75% 정도가 다 나와서 투표하는 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을 그 정도로 보고 현재 뭐 22대 총선의 유권자 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21대 때 보면 한 4,399만. 그 다음에 제외 동포 수가 한 17만 정도였는데 이번엔 제외 동포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외 동포가 줄어들 것 같고 어쨌든 그 4,399만에서 유권자 수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4,400만 정도 정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전체 역사, 총선의 역사를 봤을 때 투표율이 높은 편이다. 낮지는 않을 거다. 높은 편일 것이다. 높은 편. 물론 이제 1960년대, 70년대 뭐 70%막 이렇게까지는 않겠지만 사실 70%대까지 가게 되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탄핵 가능한 의석수로 나오지 않을까. 나오겠죠. 70 나오면. 70%가 넘어가면. 70%가 넘어가면 사실 윤석열은 곡소리 나야 되겠죠. 끝난다. 끝이다. 자, 그 넘어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선거에 약간 선거구 조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수도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이 122석. 서울이 하나 줄고 경기가 하나 늘어서 122석은 똑같죠. 이 수도권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특히 서울이 49석에서 한 석 줄여서 48석. 48. 경기도가 59석이었다가 한 석이 늘어서 60석. 60. 이 항방이 이제 선거 결과를 가를 거다. 그렇죠. 이게 108석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인천이 들어가면 이제 122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의 25석. 어차피 이거는 국힘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만 2, 3석 정도 최경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쪽이 이제 무소속 그러지만 친국힘 계열. 그래서 25석을 제외하고 경남, 부산, 울산에 30석, 24석 플러스 6석. 이 30석에 과연 이 민주당 및 진보당의 진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 특히나 지금 연제구에서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좀 상당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앞서고 있죠. 그리고 또 울산도
단일화돼서 물론 뭐 이제 민주당의 이성원 후보가 튀어나가서 뭐 이렇게 좀 하고는 있지만 아마 지금 뭐 단일화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조만간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진보당의 지역구 의석 2개 뭐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또 얼마만큼 선전을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좀 관점 우리가 주요하게 좀 지켜봐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충청권, 충남북 19석 플러스 대전 7석. 그 다음에 강원 8석. 그 다음에 호남과 제주 및 세종을 다 더하면 이게 아마 한 33석입니다. 이런 것들의 향방들에 이제 우리가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이례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번 22대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게 무려 77%예요. 이거는 매우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4년 전 21대 총선 같은 시기, 단 요 시기에 조사했던 그 결과보다 한 7.2%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당일성에서 당연하게 내가 투표하겠다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가는 건 않지만 어쨌든 투표 의향층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때가 66%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그때보다 그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적극 투표율은 한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투표율은 66%이 그렇죠. 나온 거 아니에요? 한 3%, 3~4% 좀 낮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77로 올라갔으니까 70%를 넘으면 그렇죠. 윤석열은 곡소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는 5월달이면 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윤선에서 곡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실제 투표율은 거의 70% 육박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가 용산에서 송장 치워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이 20대 적극 투표 비율이 여기다 투표하겠다는 20대가 74.9%로 꽤 높네요. 70대 이상하고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30대도 적극 투표사율이 73%예요. 매우 높네요. 젊은 층이.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청권이 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캐스팅보트 역할이 충청권이 아니고 지금 부울경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접전지역인 부울경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데 이 부울경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투표 적극 의사층을 보면 부울경이 높아요.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또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축인 충청권이 그 다음에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국힘 윤석열 쪽에는 별로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 무당층 조사를 하면 거의 민주당이 우세. 그렇죠. 상당 정도 우세. 지금 중도층, 무당층이 우세하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캐스팅보트에서 민주당이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 형태를 전제로 해서 그 예상 의석수를 좀 한번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좀 보면 좀 사실 예언 어제 정도서부터 이제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나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치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예언을 박 선생님이 정확하게 맞추시면 총선 끝나고 점집 열면 박문호가 되는 건가? 점집 엄문호 어쩌고 그럼 이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죠. 대략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좀 보면 21대 총선 서울 49석 중에서 21대 총선에 41석 했어요. 8석을 주고. 그러니까 강남 2개, 서초 2개, 송파 2개, 그 다음에 어디야? 용산. 용산을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대략 고선 좀 가장 좀 우려되는 게 영등포하고 동작이거든요. 영등포는 을이 사실은 지금 거기에 새로운 미래인가 뭔가 하는 이낙연당
예. 네, 거기에 신경민이 나와서 지금 한 7에서 10%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이 조금 오차범위에서 지금 열세 경합을 왜? 그저 신경민이가 한 7에서 한 10% 정도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특히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다 뭐 대방동 뭐 이런 데 다 이겼는데 여의도동이 이게 또 좀 인구도 많고 국힘들이 좀 강세라서 한 2,500표 이상을 이겨놓지 않으면 여의도 깔 때 다 뒤집어져요. 다른 데서 다 이겨갖고 조금씩 해갖고 한 2,500표, 2,000표 정도 해놓으면 여의도 가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런 속에서 신경민이가 한 7, 8%를 많으면 10%까지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조금 영등포 을이 조금 약간 좀 경합 열세 이렇게 좀 잡혀지는 것 같고 동작에는 지금 나경원과 유삼룡이 붙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쭉 추세를 쭉 보게 되면 유삼룡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나경원이 앞서고는 있지만 유삼룡이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와서 거의 0.6에서 0.3%까지 따라잡아서 많이 붙었네요. 이 추세로 가게 되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동작 갑인가 을인가 내가 좀 헷갈리는데 거기엔 또 전병헌이라고 새로운 일에 전병헌이가 또 나와가지고 거기가 김병기하고 장진영이 붙는데 거기가 또 한 2, 3%를 잡아먹어요.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지금 진짜 이 1% 내에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2, 3%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서 거기도 조금 지금 경합 열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거기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이 정도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강남, 서초 그다음에 송파도 병은 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좀 약간은 좀 우려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추세대로 가면 좀 그래도 좀 약간은 낙관해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40석 내외 서울에서 40.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를 지금 굉장히 좀 좋아요. 사실 경기도가 전체가 60석인데 사실 저 북쪽 경기 북부 포천, 연천, 가평, 양평 이런 쪽은 뭐 좀 약간 국힘이 좀 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분당 쪽으로 와서 천당 아래 분당 국힘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분당도 지금 흔들려요. 가불이 아시지만 분당 갑에 이제 이광재하고 안철수가 거의 붙었죠. 조금 아주 경합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을도 김병욱하고 김은혜가 붙어서 거기도 약간 앞서기 하지만 아직도 경합 지역으로 되고 그래서 이쪽 경기도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경기 북부 쪽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50석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민주당이 좀 지켜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은 13석인데 인천의 13석이 그 21대는 이제 이 공천파동이 있었어요. 윤상현이가 낙천이 되면서 내부에서 싸우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아마 이제 13석 중에 한 석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번에는 국힘 쪽에 이제 그런 공천파동은 없어요. 그래서 한 2, 3석 정도는 인천 쪽에서 좀 그 국힘 쪽으로 갖고 가지 않을까. 10석? 10석 정도. 그 다음에 인천에서 사실 서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보면, 윤상현 쪽 지었고, 그 다음에 중동 옹진, 그런 쪽을 이제 국힘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제 박찬대 쪽에서 좀 약간 경합이에요. 근데 뭐 다른 데는 별로 없어서, 인천도 10석에서 16석 정도? 10석에서 11석 정도. 그러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런 형식의 추세라고 한다면 사실상 압승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충청하고 강원. 강원이 총 8석입니다. 강원에 총 8석인데 지금 원주의 한 석 정도를 바라보고 춘천이 좀 앞서다가 조금 지금 경합 열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주 쪽은 한 석은 쪽에서 대략 원주를 한 2석 봤는데 네. 강원도를 8석 중에서 요즘 같은 추세로 보게 되면 잘하면 3석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주, 갑을, 춘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머식이라고 그 장성 출신이 있어요. 아주 입산. 거기가 어떻게 해볼만 한 것 같기도 한데 잘하면 거기까지 이 추세대로 한다면 아니면 한 2석. 최저 2석. 최저 한 석, 많으면 4석까지. 4석까지.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충청이 이제 대전까지 합치면 아까 26석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충청이 충북이 특히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 좋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26석에서 13석 정도를 반타작 한 13석 정도 바라봤는데 15에서 16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추세를 보게 되면 거의 불모지대였던 그 충남 서산 태안, 그 다음에 홍성 이런 쪽이 지금 양승조, 그 다음에 조한기 이런 후보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해서 추세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상당한 격차였다가 지금 거의 경합 지역으로 경합 열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중부, 충청도도 이렇게 중부하고 이렇게 남부로 남동 뭐 이렇게 갈라지는데, 거기서 의외로 경대수를 지금 이기고 올라오고 있어요. 청주도 한 개 선거구가 김수민하고 붙는 데만 이제 동률이고 한 군데 치고, 청주도 상당히 좀 치고 올라와 있어가지고 원래 한 13석 바라봤는데 잘하면 한 16석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26석 중에서 뭐 한 16개에서 18개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 제가 원래 예상했을 때는 한 13석 반타작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호남, 광주, 제주, 세종 합쳐갖고 33석이거든요. 그 33석인데 약간 이제 또 조금 캥기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그 세종이 이제 갑을 2개인데 그 중에 김종민이 공주에서 나왔다가 이번에 세종으로 나왔어요. 이제 김종민이 또 조금 갉아먹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고 있기는 한데 김종민이 좀 갉아먹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33석 중에 뭐 제주는 뭐 거의 앞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33석 중에서 한 2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서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아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150에서 155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최저치입니까? 그렇죠. 네, 최저. 150에서 155석. 지역구만. 대략 이 정도는 가능할 거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최대로 보면 몇 석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 지역구만 보게 되면 한 155석, 156석? 최대. 예, 최대. 지역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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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비례는? 비례가 이제 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 경기, 서울, 이런 쪽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호남 쪽에, 호남이에요. 사실은 호남의
어떤 여론 형성들이 오히려 이제 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광주 전남 쪽 하다 전북까지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쪽 지지율만 보게 되면 네. 근한 40%를 육박을 해요. 네. 40 몇 프로, 뭐 43% 막 이렇게 육박을 해요. 이게 거꾸로 지금 사실은 서울까지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통합형 비례정당으로서 연대와 연합을 강조를 하고 네. 어쨌든 그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됐는데 이 통합형 비례정당이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금 네. 40 몇 프로를 좀 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 옛날 이수진 장군이 말씀하셨던 그 양무 호남 그러면 뭐 이거 나라가 없다. 소위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조선이 없다. 심우국가. 양무호남 심우국가. 이런 측면에서의 그 호남의 그러한 이 어떤 여론의 흐름들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 그렇게 갈 건가? 네. 좀 조정이 될 건가? 조정이 좀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쨌든 통합형 비례 연대와 연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속으로 박수를 쳐야 되는 건지 좀 사실은 좀 저 스스로도 지금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민주당이 그만큼 자기 역할들을 못했으니까 이제 어떤 측면이 좀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으면 조국혁신당을 한 3, 4석까지도 바라보고 지금 어젠가에 보게 되면 15번까지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마 15번이 아마 조국혁신당의 15번이 영화감독이신 것 같아요. 무슨 영화 거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잘하면 뭐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이쪽에서는 13번, 12번, 13번 더불어민주연합은 12번, 13번 뭐 이렇게 좀 바라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우리가 좀 바라볼 때가 있대 바라봐야 하고 자 그럼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국민의힘은 그럼 나머지를 대충 나머지를 대충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8 플러스 알파, 8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영등포 울 정도 동작도 지금 위험해요. 8 플러스 알파 하면 원래 쟤네들이 8 플러스 8석에다가 동작, 강동, 그 다음에 용산 이런 걸 바라봤는데 그건 다 애초에 물 건너갔고 이제는 동작도 날아갈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8 플러스 하나 정도 아마 좀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원래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런 거 보면서 지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천당 아래 지옥이네. 분당도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저거 갖고 잘하면 기껏해야 저기 경기 북부 지역 가평, 양평, 그 다음에 저 포천, 연천 이런 쪽에서 잘못하면 쟤네들이 국힘 쪽이 한 5, 6석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아마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공천자 대회에서 뭐 저 누구야 그 황상무 이쪽 간에 이런 난리를 좀 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비상한 5월 달에 용산에서 곡소리가 좀 나서 우리 통일시대 연구원이 용산에 사무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용산에서 송장 치우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 송장 치우기 알바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야, 용산에 가서 우리가 송장을 치워야 되냐? 아니면 날마다 이제 저 한 4월 이제 한
말부터는 이제 곡소리 날 텐데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5월달에 송장을 치러야 할 거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130석이 채 안 될 겁니다. 비례대표 포함을 해서. 다 해봐요. 다 해봐요. 털어봐요. 최대. 최대. 예, 최대. 그것도 잘못하면 비례대표 포함해서 100석 초반. 이 될 수도 있다. 예, 100석 초반. 네네. 100석 초반. 103석에서 105석.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서 이제 한 4-5명만 이제 이거 나는 윤석열이 공천 준 거 아니야. 난 저쪽에 가서 붙을래 그래갖고 하게 되면 이제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아니 이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렇죠. 어떤 놈들이 이것도 반대표 저쪽에 가서 붙어서 하면 야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매 하나하나에 이제 노심초사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곡소리 난다 이거죠. 잘못하면 이제 송장 치르는 거고 송장 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뭐 이준석 신당이나 새로운 비례대표의 이준석 신당이 지역구는 없을 거고 많으면 3석 적으면 2석. 그다음 새로운 미래가 1석 지역구는 없을 거고 당연히 1석. 녹색정의당이 빵석이냐 1석이냐 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마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힘 계열의 무소속. 이게 많으면 한 3-4석, 적으면 한 2-3석은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TK 쪽에서 지금 현재 최경환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 1석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당별 의석 예상들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큰 변동은 없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이기는 건 분명하다. 민주개혁진영이 한 156석 지역구 50에서 56석까지 볼 수 있고 여기에 비례 정당 합치면 거의 170석이 육박하는 정도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계속 연대를 한다면 총선 이후에도 민주개혁진영의 의석수만 한 185석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러와 같은 추세가 부울경에서 하고 있다. 흔들어 버리면 한 200석까지도 최대. 200석 좀 70%대로 넘어가면 투표율이 투표율이 70% 넘고 70%를 넘어가면 200석을 넘기는 거고 70%를 못 넘기면 네. 200석은 좀 현실적으로 190대 정도 최대한. 190대 최대로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국힘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제 곡소리만 나는 일만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보여지겠습니다. 뭐 이번 점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건 점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과학입니까? 과학입니다. 이거 그냥 이게 산통 흔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 추이하고 그 지난 시기의 투표율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정수 그다음에 이런 변화들을 좀 보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그 중앙선관위의 역대 투표 결과 이런 것들을 쭉 본 결과다 했는데 어저께부터 예상들이 막 나와가지고 초를 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저는 토요일날 이미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계속 예측을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씩 이제 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투표율을 높여주시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투표하겠다 하는 자세로 임하면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